이번 영상을 통해서 수능 국어와 또 모의고사 국어 과목에서 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작업인데요. 바로 선지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원리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국어는 언어 과목이죠. 언어 과목에서 선지를 꾸리는 방식은 문제를 내는 방식은 선지가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선지를 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수능은 총 5개의 선지를 갖다가 내야 하죠.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섯 가지의 선지를 세 가지의 방식으로 문제를 내야 하는 거예요.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알 수 없는지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총 5가지의 선지를 갖다가 내야 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5개의 선지 중에 한 최소 2개 정도의 선지는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지의 방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은 선지와 정답이 될 확률이 낮은 선지를 걸러내서 우리가 찍더라도 좀 지혜롭게 찍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문제로 함께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향성을 파악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발문이 적절할 때 다른 발문 역시 적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두 선지의 방향이 하고자 하는 말의 방향과 흐름이 같은 방향일 때 한 선지가 적절하면 다른 선지 역시 적절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같은 말이지만 한 선지가 적절하지 않을 때도 또 같이 다른 선지 역시 적절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은 두 발문이 방향성이 같다라는 거죠.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 요 선지가 의미하는 방향이 같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상황도 있어요. 한 선지가 적절할 때 다른 선지가 무조건 적절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한 선지가 적절하지 않을 때도 다른 선지가 반드시 적절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두 발문의 방향이 정반대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둘 다 같거나 둘 다 틀린 경우에는 방향이 같은 경우죠. 방향이 같은 경우고요. 다음 한쪽이 맞을 때 다른 한쪽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는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향이 반대인 경우. 자, 수능과 모의고사 체계에서는 복수 정답이 인정되지가 않죠. 원칙적으로는 복수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향이 같으면, 즉, 한 선지가 맞을 때, 한 선지가 적절할 때, 다른 선지 역시 적절해지는 경우, 한 선지가 적절하지 않을 때, 다른 선지 역시 적절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한 개가 정답이면 다른 한쪽도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복수 정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수 정답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오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즉, 방향이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오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방향이 정반대인 경우 둘 중 하나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둘 중 하나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 방향을 가지고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21학년도 수능 홀수형 19번 문제네요.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발문의 방향, 좀 비슷한 말을 하는 것끼리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1번이랑 2번 선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급 증가,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진대요. 2번 선지, 신용기간이 확대되고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3번 선지부터는 방향이 명백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3번 선지,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4번,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다고 하네요. 5번,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1번과 2번 선지는 이 기억을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한 경우에 적절해지는 선지겠죠. 1번과 2번은 긍정적인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번과 4번과 5번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5개의 선지를 2대 3으로 일단 나눠본 겁니다. 1번과 2번이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 4, 5번이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기억을 아주 짧게 좀 보겠습니다. 이 기억은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이 한 문장만 딱 읽어보면 일단 기억이 위기네요. 위기라면 이 기억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1번이랑 2번의 경우에는 일단 답이 되기가 좀 어렵겠죠. 이렇게 해서 벌써 1번과 2번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 4, 5번 선지가 남았는데요. 4번 선지랑 5번 선지를 보시면 4번 선지에서는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 5번 선지는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료사회는 관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조정은 정치하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의 사회에 부정부패가 심해지면 정치하는 곳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해되셨나요? 즉, 5번 선지는요, 4번 선지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관료사회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면 중앙에서, 조정에서 정치하는 곳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단 이야기는 4번이 만약에 적절할 때 이 원인인 5번 역시 적절해지겠죠. 반대로 5번이 적절할 때 이 5번의 결과인 4번도 적절해지겠죠. 그러면 복수 정답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번이 적절하면 5번도 적절해질 확률이 높아지고 5번이 적절하면 4번이 적절해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둘 다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3번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 찍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선지의 방향성을 파악하면 우리가 찍더라도 5분의 1 확률을 찍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와 낮은 선지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찍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선지의 방향성을 파악하셔서 발문을 골라내시면 좀 단기간에 성적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문제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해 2021학년도 수능 홀수형 27번 문제입니다. 이 기억은 잠깐 보면 기차 탑승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런데 3, 4, 5번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번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 4번 승차권 구입. 5번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 3번과 4번과 5번은요 원인 변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기차 승차권 사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의 방향이 셋이 다 다릅니다. 3번 선지는요 이 승차권을 구입하는 행동이 계약을 성립시킨대요. 그죠? 4번 선지는 이 승차권을 구입하는 행동이 계약 없이래요.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5번 선지는요. 미래에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권리래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3번 선지 승차권을 구입하는 게 계약을 성립한대. 이거 계약이란 얘기죠. 4번 선지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래요.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5번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는 건 미래의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래요. 그러니까 얘는 미래에 계약하는 거죠. 미래의 계약.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약의 입장에서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하지 않거나 나중으로 미루거나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는 이게 계약인 경우에는 3번, 계약이 아니면 4번, 이 경우가 아니라 다른 환경이라면 5번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3, 4, 5번이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한 개씩 마킹하고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3, 4, 5번 중에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27번은 3번, 4번, 5번 중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5분의 1, 20%의 확률에서 3분의 1, 33%의 확률까지 이렇게 줄여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또 다른 문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 홀수형 20번 문제네요. 이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이해하래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2번과 3번 선지를 한번 볼게요. 2번 선지는 1번과 2번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선지는 산은 인간과 다르게 불변성을 지니고 있대요. 산은 인간과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2번 선지를 보시면 산은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 보여주는데 집중한대요. 1번은 산은 인간과 다르다. 2번은 산은 인간을 표면화, 보여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인간과 다르다 그러고 한쪽은 인간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번과 2번의 방향이 다르죠. 즉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나머지 선지들을 보면 자, 1번에는 불변성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1번에는 불변성. 얘랑 유사한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 3번에는요. 죽음 이후에도 어떤 지속적임을 설명하는 거죠. 죽은 뒤에도라는 이야기니까 지속성과 관련이 있네요. 변하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4번 근원적이다. 바뀌지 않고 근본적이란 얘기겠죠. 다음 5번 지속적으로 지향한대요. 지금 1번, 3번, 4번, 5번에서 이 산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가 안 바뀌고 유지된다라는 거죠. 1, 3, 4, 5에는 그러한 뉘앙스의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번만 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에요. 근데 2번만 1, 3, 4, 5번에서 했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답이 2번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실제로 답 요거 2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답을 찍어낼 수가 있겠죠. 다른 문제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작년 수능 홀수형 25번 문제네요.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2번이랑 3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이랑 3번 선지는 기억은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띠고 있고요. 3번 선지, 3번은 기억이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3번은요. 현실에 만족하는 거죠. 2번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명예를 실현하려는 의지, 무언가를 하고 싶다란 얘기잖아요. 현실에서. 내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쪽이 2번. 현실에 만족하는 게 3번이죠. 2번과 3번의 발문의 방향도 반대네요.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번에는요. 3번과 4번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선지는 화자에게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래요. 즉 일상적으로 유용성을 상실했다는 얘기니까 쓸모없다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만약에 쓸모없으면 이 기억이 쓸모없으면 기억에서 만족하면서 머무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즉 3번과 4번 역시 발문의 방향, 선지의 방향이 반대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2번 아니면 3번이 답,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둘의 교집합은 3번 하나뿐이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좀 더 응용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치 퍼즐풀이 하듯이 이 발문이 적절할 때, 이 선지가 적절할 때 다른 선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기반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올해 9월에 9월 모의고사의 15번 문제입니다. 24학년도 9월 15번 문제고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라고 주고 있는데요. 보기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보기의 기억선지 볼게요. 아래로는 농공상, 아래에 농공상,
위로는 사. 위와 아래, 계급의 위아래를 나눠 놓고 있죠. 아래는 농공상이 일해야 되고 위에서 양반들, 선비들은 효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기역선지니까 계급의 위계를 나눠둔 게 요 기역이 되겠습니다. 얘랑 비슷한 형태의 선지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보기에 리을 선지 보시면요.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대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야 이 위계가 분명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즉, 기역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리을, 기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리을 역시 인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즉, 기역과 리을은 유사한 방향의 선지가 되겠습니다. 왜? 기역, 계급의 위계를 인정. 아래는 농공상, 위는 사. 리을, 계급의 위계를 인정하죠. 상하의 위계가 분명해지고 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즉, 기역과 리을은 유사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니은과 디귿도 한번 볼게요. 산업공상 누구나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계급 간의 위계가 좀 덜하고 기역과 리을에 비해 좀 더 좀 평등한 삶을 추구하는 쪽이 니은이 되겠네요. 디귿.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기회가 열린대요. 이 역시 모든 계급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형식의 메시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 선지 역시 유사한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 니은을 인정하는 사람은 디귿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둘 다 평등, 계급 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아까 기역과 리을은 계급 간의 위계를 인정하는 쪽이고 니은과 디귿은 계급 간의 평등을 인정하는 쪽이니까 둘의 방향은 또 반대겠네요. 정리하면 기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리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기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니은, 디귿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 니은을 인정하면 디귿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네요.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럼 선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유형어는 기역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우리가 아까 파악했죠. 기역을 인정하는 사람은 리을을 인정할 확률도 높다. 이거 발문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유형어는 니은과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 되어 있네요. 우리가 아까 이끌어냈던 게 뭐였어요? 기역과 리을 동의하는 사람은 니은과 디귿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1번이 적절할 때 2번 역시 적절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번이 적절할 때 1번 역시 적절해져요. 즉 얘가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 1번이 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2번도 답이 돼야 돼요. 그죠? 또 2번이 답이라고 가정을 하면 1번도 답이 돼야 되겠죠. 그렇단 얘기는 뭐예요? 둘 다 오답이었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셨죠? 왜? 기역, 리을 동의하는 사람은 니은, 디귿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그럼 만약에 이 선지 자체에서의 어떤 문제는 없지만 둘 다 정답이 되어버리니까 둘 다 적절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일단 지우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4번 선지 볼게요. 정약용은 니은과 리을에 동의한대요. 아까 기역과 리을이 비슷하고 니은과 디귿이 비슷하고 얘네끼리는 또 서로 반대의 성향을 띈다 그랬죠. 근데 4번은 니은과 리을에 동의한대요. 한쪽은 계급 간의 위계를 인정하는 쪽을 인정하고 한쪽은 평등 쪽을 인정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4번도 적절하지 않겠죠. 우리가 판단했던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은 3번 아니면 5번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3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어는 니은에 동의하지 않고 리을에 동의하겠군. 아까 우리가 이끌어낸 부분에서 니은을 동의하는 사람은 기역과 리을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니은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기역과 리을을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즉, 이 3번 선지에서 이 보기의 내용과 뭐 그렇게 틀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3번 선지를 적절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정답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적절해서. 그러면 유형어는 니은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인 상황에서 2번 선지를 다시 가보시면 유형어는 일단 니은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맞죠. 근데 얘가 정답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복수 정답이 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디귿은 무조건 동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형어는 그래야 답이 3번만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까 니은과 디귿은 주로 동시에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 3번 선지에서 니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그대로 2번 선지에 갖다 대입을 해보면 반드시 이 디귿을 동의해야 2번이 답이 되지 않겠죠. 답이 되면 2번, 3번이 복수 정답이 되니까. 그러면 보시면 니은은 인정하지 않고 디귿은 인정해야 2번이 적절해지지 않음으로써 3번이 적절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니은과 디귿은 동시에 적절하다라고 말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2번 선지 요 니은은 인정하지 않고 디귿은 인정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3번 역시 거짓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끌어낸 요 보기의 내용을 봐도 정약용은 기억을 동의하고 디귿에는 동의하지 않겠다. 기억을 동의하는 사람이 디귿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설명드렸었죠. 이 보기의 내용과 틀어지는 게 없네요.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정약용은 기억에는 동의하고 디귿 같은 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또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약용은 어떤 계급 간의 위계를 인정하는 쪽이겠죠. 기억을 인정하고 디귿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평등을 추구하는 쪽보다는 어느 정도의 계급 간의 위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그러면 이 정보를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요거는 같은 해 같은 지문에 있었던 9월 모의고사 13번 문제인데요. 13번 문제. 3번, 4번, 5번 선지가 정약용과 관련된 선지죠. 아까 정약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계급 간의 위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그럼 여기서도 제거할 수 있는 선지들이 있습니다. 3번과 4번 선지가 되겠죠. 왜? 아까 기억이 아래로는 농공상, 위는 사가 이렇게 아래로는 농인, 공인, 상인, 위로는 선비로 나눠놨네요. 사로. 보시면 3번 선지.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 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 이거 기업과 똑같은 말이네요. 그럼 이거 적절해지겠죠. 다음.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구상했대요. 어느 정도 계급 간의 위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4번 선지 같은 말을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직업별로 나눠둬야 어느 정도의 계급 간의 위계가 유지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3번과 4번이 적절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15번을 통해서 발문의 방향성을 파악을 해보니까 13번에 3번과 4번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의 내용을 우리 하나도 읽지 않았죠. 그러더라도 15번에는 5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고 13번에 적어도 3번, 4번은 정답이 아니라는 점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선지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텍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선지의 방향성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은 부득이 찍어야 될 때, 시간이 부족할 때, 또 지문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울 때 이 선지의 방향성,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적용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한 선지가 적절할 때 동시에 적절한 선지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한 선지가 적절하지 않을 때 동시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1번과 2번 케이스는 두 선지의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근데 우리는 복수 정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능 체계에서. 그러면 1번과 2번은 둘 다 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자, 다음 3번과 4번. 한 선지가 적절할 때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선지가 적절하지 않을 때 적절한 선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두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일 때 나오는 현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3번과 4번의 케이스는 이 서로 다른 두 개, 둘 중 하나가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확률상 적어도 수능장에서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실 때 5분의 1로 찍는 건 좀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 선지의 방향성을 파악하셔서 같은 말 제거, 서로 반대인 말 체크 해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선지를 꼭 골라내고 찍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단기간에 숫자적으로, 점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문의 내용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들 있죠. 세부 정보 문제들. 이런 경우에는요, 당연히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선지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가 잘 접근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니까 막히면 그냥 지문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적어도 이 선지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손해보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 선지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방법 역시 어떤 문제풀이의 기술로서 연습을 좀 하신다면 수능장에서 더 높은 성적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능 잘 보세요.